넓이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선이 지나간 평면의 크기입니다. 1cm인 선분이 1cm만큼 지나간 그 평면의 크기, 이것이 바로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요. 이 넓이를 구할 때는 1cm 곱하기 1cm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 곱하기 1cm를 두 번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읽을 때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또 1m인 선분이 1m만큼 지나간 평면의 크기도 나타내 볼까요? 이걸 우리는 한 변이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넓이는 1m 곱하기 1m로 1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1제곱센티미터나 1제곱미터 모두 그 크기가 1인 넓이에요. 이런 넓이를 우리는 단위 넓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m는 100cm와 같으니까요. 결국 1 곱하기 1제곱미터라고 하는 건 100 곱하기 100제곱센티미터와도 같겠네요. 이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넓이의 단위를 확인했으니 이번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봐요. 선이 지나간 평면은 밑변과 높이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때 밑변이라고 하는 건요, 다각형의 한 변을 말하는 거예요. 밑변하면 친구들이 밑에 있는 변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밑변은 다각형의 한 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높이는 그 밑변과 마주보는 점 또는 변까지의 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밑변과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것이죠. 주어진 걸 볼까요? 길이가 5cm인 선분이 지나간 평면의 크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길이가 5cm인 선분이 3cm만큼 지나간 평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것이냐? 그럴 때는 5cm인 선분이 3cm만큼 지나간 평면의 크기이기 때문에 5cm와 3cm의 곱으로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이 5cm인 선분, 이걸 우리가 이 다각형의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어때요? 높이는 이 밑변과 수직인 선분의 길이로 높이는 3cm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5와 3의 곱으로 1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이때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는요, 결국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처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나타내 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다면 이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한 변의 여기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3cm거든요. 그렇다면 이 3cm인 선분이 3cm만큼 지나간 평면의 크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이것이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역시 밑변, 높이, 그럼 이것도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사각형은 밑변과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3 곱하기 3을 통해 9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이때 이 3과 3은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즉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았어요.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줄 겁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의 일부를 잘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삼각형이네요. 이걸 잘라서 옆으로 딱 이동을 해서 이어 붙여줬어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역시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주면 되네요. 직사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은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서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네요. 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요. 평행사변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 그럼 그 절반, 바로 이게 삼각형이 되고 그 삼각형의 넓이는 따라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해주면 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었다면 이번엔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이어붙여 마름모를 만든 것이고 이 마름모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건 다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마름모라고 하는 건 보면요.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이어붙여 만든 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 마름모의 넓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이것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 3 곱하기 6 나누기 2에 요렇게 2배를 해주는 거랑 같겠네. 요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걸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자. 이거 3cm인데 그러면 두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한꺼번에 구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6cm고 이거 6cm니까 6의 2배를 해. 이들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릴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마름모를 놓고 보면 이때 이 3은요. 한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6 곱하기 2는 다른 대각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통해서 그랬더니 3 곱하기 12가 36, 2로 나눠서 18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마름모의 넓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사다리꼴의 밑변은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인데요. 그 위치에 따라서 윗변과 아랫변이라고 하고요. 높이가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똑같은 사다리꼴을 뒤집어 이어 붙여 볼까요? 그랬더니 평행사변형이 되네요.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런데 그거의 반만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와 같습니다.